큐비 1000 모델은 가성비 뛰어나고 좋은 프로젝트였던 LS12000보다도 상급기 개념으로 나온 그런 제품인데요. 유사 4K의 거의 한계 수준에 달했다고 생각되는 그 해상감, 영상의 체감 펀치력하고 명암비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앱슨 프로젝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HDR 톤 매핑 능력이 과거 앱슨에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감성에 대한 많은 리뷰를 다루는 채널 영업만리 리뷰어 조지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늘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리뷰가 아니라 하드웨어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기기는 국내에 정식 발매되는 유사 4K 레이저 프로젝터 앱슨의 LH-QB1000 모델 되겠습니다. QB1000 모델은 정말 가성비 뛰어나고 좋은 프로젝트였던 LS12000보다도 상급기 개념으로 나온 그런 제품인데요. 당시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도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거기에 이제 상급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퀄리티 있는 부품들을 채워넣다 보니까 제품 자체도 굉장히 그 당시보다도 훨씬 진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제품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하드웨어 기기로 선정한 이유는 이 제품 자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인데요.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 이유를 딱 세 가지로 압축시켜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유사 4K의 거의 한계 수준에 달했다고 생각되는, 이 LCD 디바이스를 쓰는 프로젝터로서 거의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되는 그 해상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프로젝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듯이 앱슨은 지금까지 가정용으로는 항상 유사 4K 패널만을 공급해 왔는데요. 이번 QB1000도 그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오던 가락이 있다 보니까 직전 발매작이었던 LS12000에 비해서도 이번 QB1000이 훨씬 더 실제 느껴지는 체감 해상감 면에서 좀 더 리얼 4K에 정말 근접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좋은 해상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사 4K 프로젝터가 갖는 대표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패널을 빠르게 떨면서 출력하는 전체 바탕을 4K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부자연스러움 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상감의 저하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 QB1000 같은 경우에는 이 떨림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움 같은 것들은 정말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억제해놨고, 해상감 면에서도, 느껴지는 해상감 면에서도 리얼 4K 해상도의 신호를 받았을 때 느껴지는 위화감이 리얼 4K와 비교해서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맞춰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리얼 4K 프로젝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랑 비교해서 아쉬운 점을 꼭 하나만 짚는다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 같은 거에서는 약간 영상의 밀도감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앱슨이 제일 처음 내놓았던 가정용 레이저 유사 4K 프로젝터였던 LS1만 시절에 비교하면 지금은 확실하게 4K로 출력을 하면서도 그거에 맞추는, 최대한으로 맞추는 그런 영상을 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전작이었던 LS12000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특히 4K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움직일 때 좀 득득득득 끌리든지 아니면은 약간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컨텐츠도 가끔씩 있었는데, 이번 QB1000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도 굉장히 최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사 4K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그럼 리얼 4K로 넘어가면 더 좋겠네? 할 수도 있겠는데, 앱슨도 어디까지나 기업이니까 지금 유사 4K로 낼 수 있는 이 가격과 이 가격대 성능비를 리얼 4K 패널을 넣고 또 유지할 수 있을지는 그건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앱슨 관계자가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QB1000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컨슈머 제품이 리얼 4K 패널까지 채용할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상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리얼 4K를 채택하려면 리얼 4K 자체의 디바이스 개발도 그렇거니와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스, 몸통,
그리고 프로세싱 능력,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굉장히 제조 단가를 좀 올려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영상의 체감 펀치력하고 명암비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앱슨 프로젝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다른 유수의 프로젝터 제품군들과 비교해서도 별로 꿀리지 않는 그런 클래스를 확보한 제품으로 나왔다는 점을 꼽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무언가를 떠나서 솔직히 말하자면 앱슨이 약간 좀 이미지가 약하긴 하거든요. 유저들이 갖는 이미지는, 헤비 유저들이 갖는 이미지는 뭔가 좀 약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저 자신도 프로젝터를 굉장히 오래 봤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앱슨도 이번 큐비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어떤 것인지 알고 최대한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화이트 펀치력, 그리고 확장된 화이트 펀치력을 통한 명암비의 발로죠. 일단 이 큐비천은 지난 LS12000에 비해서도 20%가량 최대 밝기가 높아졌는데 실제 영상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매크로 모드별로 체감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에서 20% 정도 실질 휘도가 실제로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특히 광량 확보가 중요한 HDR 영상에서 굉장히 펀치력 있는, 열려있는 화면을 보여줄 수 있고요. 실질 광량을 굉장히 높이면서 적절한 명암비를, 동사의 LCD 디바이스에 굉장히 적절하고 최적화된 명암비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완성시켰다는 게 이 큐비천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터의 실질적인 효율이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여겨지는 120인치, 120인치 이상에서 150인치 정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놓기에는 거의 최대급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150인치 정도의 사이즈 스크린에서도 이 큐비천의 HDR 영상은 후에 말씀드린 HDR 톤 매핑과 결합해서 거의 딸리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고 어둡거나 임팩트 없는 그런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여길 만큼 굉장히 괜찮은 그림을 보여주었고요. 프로젝터는 아직 HDR을 내기에는 부족한 기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밝기가 밝아지다 보니까 색감 측면에서도 원래 앱손이 가지고 있던 장점, 뽀샤시하고 아름다운 색감 같은 게 훨씬 더 이쁘게 정말 잘 나오는 편이라서 SDR로 보든 HDR로 보든 가정에서 낼 수 있는 한 정말 화사한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앱손 큐비천은 HDR 톤 매핑 능력이 과거 앱슨에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HDR10이라는 영상 포맷은 영상 제작자의 욕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그레이딩 휘도를 높게 잡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휘도, TV의 휘도든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프로젝터의 휘도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톤 매핑이라는 기술이 가미되어야만 HDR 화면을 그 의도에 최대한 걸맞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 매핑 기술은 쉽게 말하면 낼 수 없는 최대 의도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낼 수 있는 높이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끌어내리는 그런 기술이에요. 컷하지 않으니까 밝은 부분은 해당 기기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밝기로 나오고 그 사이에 압축되어 있는 그 개조랑 디테일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것이 관건인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정교한 톤 매핑일수록 수록된 의도 자체는 살리면서도 그 밝기 속에 있는 낱낱한 단계의 디테일이라든지 개조는 최대한 잘 살리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미덕이고요. 이 큐비천의 톤 매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 톤 매핑, 예전에 LS12000까지 있었던 앱슨 방식의 수동 톤 매핑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이내믹 톤 매핑이라고 해서 이 기기가 스스로 들어오는 컨텐츠, HDR 컨텐츠 입력 신호를 분석해서 거기에 스스로 적절하게 맞다고 판단하는 매핑으로 내주는 다이내믹 톤 매핑 모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내믹 톤 매핑 모드는 큐비천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거고요.
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정 같은 거 하고 있다 보면 내가 영화를 보려고 홈시어터를 켠 건지 홈시어터를 정비하려고 영화를 켠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동으로 다이내믹 톤 매핑을 적용해주는 이런 기술이 특히 프로젝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큐비1000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제가 이 큐비1000이라는 제품을 이렇게 영상으로도 소개할 만큼 장점이라고 꼽고 있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이 그 앱슨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왔던 지난 프로젝터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깰 만큼 이 세 가지 모두 지난 앱슨이 보여주었던 지난 프로젝터들, LS12000이든 LS110이든 그 외에 어떤 프로젝터든 앱슨이 보여주었던 지난 컨슈머 프로젝터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되었고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영상, 특히 완성도 있는 HDR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프로젝터를 통해 나오는 대화면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제품을 어느 정도 망설임 없이 권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미묘한 점을 한 가지 들자면 이 제품의 가격이겠죠. 역시 직전에 나왔던 LS12000에 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운 1.5배에서 2배 가까운 가격이라서 굉장히 망설이는 분이 많으시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대형 TV들이 가격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뭐 100인치 대형 TV도 한 3,400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데 프로젝터에 1,000만 원 가까이를 지불하고 120인치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겠어?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프로젝터는 뭔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영상이 TV보다 어필력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큐비100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대 밝기상 120인치 이상의 화면, 거의 150인치에서도 충분히 어필력 있는 HDR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상의 임팩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프로젝터의 HDR이 이 정도까지 나온다 라고 하는 임팩트를 받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가격대는 높아졌어도 그 가격대에 걸맞은 혹은 그 이상의 만족감을 줄 수도 있는 가격대 성능비, 가격대 퀄리티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인상이고요. 특히 이 제품은 국내 정식 발매 제품이라서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시연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보시면서 이 제품의 강점에 대해서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큐비1000을 계기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재밌는 하드웨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소개할 만하고 특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하드웨어들에 대한 리뷰도 점점 늘려갈 생각이고요. 영상 감성에 대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저희 영업만리의 리뷰와 소개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